살이 찌면 오히려 피부 질환이 생긴다고요? 네, 비만과 만성 피부 질환 간의 관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비만인 경우 전체적으로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고 염증이 만성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건선이나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염증과 관련된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당뇨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당뇨와 관련된 피부 질환을 일으킵니다. 특히 비만한 환자의 피부에서는 흑색 가시세포증이 발병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당뇨로 이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흑색 가시세포증이요? 가시? 그게 정확하게 뭔가요, 그게?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네. 어머머머, 어머, 진짜 까맣네요. 되게 검게. 이게 바로 흑색 가시세포증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까매진다고요? 네. 이거보다 더 까매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흑색 가시세포증은 주로 겨드랑이나 목, 그리고 외음부 등을 포함한 그 살이 접히는 부위가 검게 변하면서 아무리 씻어도 거뭇거뭇한 게 특징이죠. 그걸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은 피부 진피상부 위쪽 부분이 손가락 모양으로 삐죽삐죽삐죽 돌춘된 형태로 접혀 있어서 그 부분이 두꺼워진 것처럼 보여서 병변이 어둡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살이 찌면 그 사타구니 목 뒷덜미 같은 그 부분이 접히니까는 좀 마찰이 생겨서 이게 까매지는 걸까요? 그렇게 단순한 이유는 아니고요. 이게 인슐린의 변화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니 그럼 인슐린이라면 그 당뇨하고 관련된 그 인슐린이요? 네, 맞습니다. 비만하게 될 경우에는 네. 몸에 지방 독소가 늘어나서 혈중의 인슐린 농도가 올라가게 되죠. 네. 그러면 과다하게 분비된 인슐린이 피부의 연한 부위, 즉 눈가 아래나 목, 사타구니, 겨드랑이 같은 관절이 접히는 부분에 그 피부 세포에 붙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각질층이 두꺼워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접히는 피부가 검게 변하는 거죠. 박사님, 저는 이런 증상을 어른이 아니라 좀 통통해 보인다 하는 어린 아이한테서 본 적이 있거든요. 꼭 성인이 아니더라도 흑색 가시세포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흑색 가시세포증의 가장 큰 원인은 비만이에요. 특히 요즘은 소아 비만 환자들도 많이 찾아오는데요. 네네. 이 친구는 16세 남자아이죠. 키가 172 정도인데 몸무게는 90kg이에요. 그래서 소아당뇨도 같이 있던 친구였어요. 네. 사진을 보시다시피 그 뒷목은 물론 겨드랑이 부분이 되게 심각하죠. 네. 근데 그래서 학교에서 뭐 체육복 옷 갈아입을 때 친구들이 좀 씻으라고 놀림도 많이 받아서 하루에도 두세 번씩 그 샤워하고 막 박박 때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속상했겠다. 근데 그렇게 씻으면 좋아지나요, 이게? 안타깝지만 이게 체내 인슐린의 문제로 생기는 변이라서 씻는 걸로는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생에게 씻는 걸로는 좋아지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고요. 당장 살 빼고 혈당 관리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신신당부했던 기억이 있네요. 박사님, 그러면 이건 아주 비만인 분들한테만 생기는 병인가요? 그 살짝 살찐 사람들은 괜찮은 거죠? 살짝. 네. 체질량 지수, 즉 BMI 지수는 네. 자신의 몸무게를 키로 2번 나눠주면 되죠. 근데 제가 사전에 우리 내 가이드분들의 체질량 지수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이 중에 딱 한 분이 위험군에 있었습니다. 그 저희 누군가요? 중에요? 단 한 명이에요. 그게 누군가요? 누구예요? 바로 바로 그 윤성민 씨였습니다. 에이 저는 아니에요. 저예요? 나 건강한데? 아, 운동선수인데. 난 줄 알았어. 또 열심히 관리해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그 흑색 가시세포증 환자 100건 중에 네. 약 46%, 즉 절반 가까이가 체질량 지수 BMI가 24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윤성민 씨의 그 BMI 지수가 그렇지. BMI 지수가 27로 비만으로 나오더라고요. 24보다 3이 더 높아요. 아니 박사님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몸에 저런 검은 거 없어요. 아니, 물론 그 네. 비만하다고 이 흑색 가시세포증이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비만할수록 위험도는 커집니다. 특히 같은 비만도라고 할지라도 흑색 가시세포증이 있다면 네. 당뇨가 발생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이 접히는 곳마다 예전과 달리 좀 거뭇거뭇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당뇨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사인으로 좀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피부가 보내는 구조 신호가 되겠죠. 아. 이처럼 피부는 다른 내분비 질환이나 악성 질환을 예고하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아, 전 그래도 조금 다행이긴 하네요. 네. 말라서. 말라서. 네. 좋겠다. 성민이 형이랑은 좀 다른 체형을 가지고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해요, 진짜.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죠? 예, 다행 아니죠? 박사님이 나태주 씨처럼 많은 분들도 흑색 가시세포증이 나타날 수도 있죠? 아니, 저는요, 사실 몸에요, 지방이 없고 다 근육이에요. 맞아. 근데 저는 생길 수 있을까? 김현욱 지킬 박사님 말이 맞습니다. 제 환자 중에서도 네. 162cm 키에 51kg 정도의 30대 여자분이 그 흑색 가시세포증으로 내원했었는데요. 날씬한데? 네, 딱 봐도 마르신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당뇨 가족력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마르셨다고 안심하고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색 가시세포증을 치료하려면 비만한 분은 살을 먼저 빼야 하고요. 첫 번째. 그렇죠. 당뇨가 있다면 혈당 조절에 신경을 써야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